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혹시 내 남자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모르거나 모른 채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예비신랑의 소름 돋는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소위 결혼시장에서 금값이라는 초등학교 여교사지만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탓에 노처녀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눈이 높거나 결혼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 꾸준히 지인들에게 소개받아 왔지만 예쁘지 않은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퇴짜 맞기 일쑤였죠. 몇 년 전부턴 이번 생에는 결혼과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독신주의라고 말하면서 저를 스스로 보호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남는 건 시간뿐이고 주변 친구들은 시집가서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니 점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주말마다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제가 오늘 처음이라. 신입 회원이었던 그 남자는 첫 라이딩에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가 처음 이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같아 보였죠. 뭔가 불안불안해 보여서 이것저것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 덕분인지 무사히 첫 라이딩을 마쳤어요. 라이딩 후 신입 회원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렸고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구석에서 맥주를 훌쩍훌쩍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어요. 저기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런 동호회에 처음 나와봐서 많이 어리둥절했는데 도와주셔서. 그는 동호회 활동은 처음이라 어찌할지 몰랐는데 제 덕분에 무사히 라이딩 마칠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연락 주고받는 누나 동생으로 지내면서 라이딩이 없는 주말에는 영화까지 함께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결코 남녀 사이의 감정은 아니었죠. 그해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한 사건으로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이던 그에게 제가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솔로인 저에게 성탄절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었을 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빨리 지나가 주길 기다리며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누나, 오늘 뭐해요? 혹시 시간 되면 밥 먹을래요? 그 역시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다며 짝없는 사람들끼리 처량하게 있지 말고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기분도 낼 겸 원피스에 힐까지 신고 나갔죠. 그는 남산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면서 남산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차를 타고 도착한 남산에는 이미 수십 쌍의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역시 크리스마스는 커플들의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잠깐 차에 다녀오겠다며 달려갔고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왔어요. 누나, 미안해요. 내가 남산 온다고 미리 말 안 해서 힐이 많이 불편했죠? 이거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거라도 좀 신어봐요. 안 그래도 오랜만에 힐을 신다 보니 뒤꿈치도 까지고 발목도 아파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는 그걸 눈치챘는지 운동화를 가져다 줬고 평생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이런 배려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식사 후에 우리는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갔어요. 그가 잠깐 커피 사오겠다며 자리 비운 사이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돌아본 그곳에는 동료 선생님이 남자친구와 서 있었어요. 선예쌤, 여긴 웬일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여기 제 남친. 평소에도 얄밉기로는 그지없던 동료 선생님은 자신의 남친을 인사시키며 정말 사람 속 꺾는 말을 해대는 거 있죠. 쌤, 잘했어요. 남친 없어도 이런 날은 기분 내야죠. 저희랑 커피라도 마실래요? 자기 괜찮지? 아니, 나도 일행이. 에이, 써니쌤 남친 없는 거 다 아는데 저한테까지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같이 가요.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일행이 있다는 말에도 그저 불쌍한 노천을 취급하는 동료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트리플 A인 소심한 저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마음에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빌고 있는 그때 그가 등장했어요. 선예씨, 오래 기다렸죠? 카페 줄이 밀려서. 춥죠? 이거 입어요. 갑자기 등장한 그는 저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코트를 입히면서 동료 선생님에게 본인을 소개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 선혜씨 남자친구입니다. 본인을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제 손을 꼭 잡는 그의 모습에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 마음이라도 들킬까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료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누나, 참 저 사람 인성 고약하네. 내가 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섰어요. 혹시 제가 오지랖 부린 건 아니죠? 왜 이렇게 가슴은 눈치 없이 뛰는 건지 그저 동생이던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설레는 통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고 아프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미 동료쌤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은 제 연애 소식으로 난리가 나 있었는데요. 다들 제 연애를 축하해주는 통에 슬슬 뒷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어차피 곧 겨울방학이니 대충 둘러댔고 시간이 사람들을 진정시켜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얄미운 동료 선생님은 끝까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선예쌤까지 남친 생겼으니 이번 신년 모임에 커플로 모이죠. 선예쌤도 괜찮죠? 다음 주에 바로 커플 모임이라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가짜 연애가 들통나게 생겼으니 커플 모임이라는데 혼자 가는 것도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이번 신년 모임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기로 생각했어요. 아이들 겨울방학 준비에 주말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통에 그 주에 있던 자전거 라이딩 모임에도 참석 못하고 학교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라이딩 안 나왔던데 혹시 내가 크리스마스에 했던 행동 때문에 화난 거예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누나 입장에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는 제가 그날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라이딩에 참석 안 한 걸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그저 당황스러웠죠. 노처녀로 살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당해도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거짓으로라도 저를 구제해준 그에게 오히려 감동했고 고마웠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해를 풀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쯤 그는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누나, 혹시 나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선혜야, 나랑 사귀자.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사귀자고 하는 그에게 그렇게 소심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자 라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사실 나이 30 넘어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고 부끄러워하는 저를 배려한 그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료 선생님들과의 커플 모임에도 당당하게 그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아파트에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 시작했고 6개월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되어갔고요. 예비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경주를 찾아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참 잘 어울린다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집에 있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께서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본인을 제 남친의 전 여자라고 밝힌 여자분이 학교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선예 씨죠? 제가 이러는 게 그쪽한테 맞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랑 결혼할 박태민 씨를 얼마나 아세요? 뜬금없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묻는 그녀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 집에 갔을 때 5살 정도 된 아이 못 봤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치듯 그의 경주 본가에 갔을 때 장면이 떠올랐는데 분명 예비 시부모님 두 분만 살고 있다는 집에 애들 장난감이 왜 이리 많은 건지, 가족 사진 속에 있던 아기는 누구인지, 제가 그 집을 다녀온 후 느낀 그 찜찜함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본인이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남자친구라고 밝혔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던 그녀는 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의 임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대요. 아이만 낳은 채 아이 아빠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핏줄은 땡겼는지 제 예비 시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아이조차 빼앗아갔고 어렸던 그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가 봤지만 아기 볼 자격도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아이의 양육권을 찾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결혼 소식을 접하고 저를 찾아왔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해주는 그 남자와 시부모가 그런 잔인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에게 꼭 확인해봐야 했어요. 자기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당신한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자친구는 손까지 벌벌 떨 정도로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아니라고 말하는 그였지만 그의 당황하는 행동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미 충분했죠. 저는 그에게 파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했던 그는 숨어있던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라고? 파혼? 어디서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파혼? 정신 차려. 우리 결혼 한 달 남았어. 이미 식장도 다 잡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넌 결혼할 여자한테 그걸 숨기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걸 알고 너랑 어떻게 결혼을 하니? 진짜 다 늙은 오처녀 구제해줄랬더니 이것저것 엄청 따지네. 선혜야 잘 들어. 네 나이 35이야. 이번에 나랑 파혼하면 네 주변에 다 소문나고 너 평생 결혼 못해. 잘 생각해. 알겠어? 사실 맞는 말이죠. 제 나이 35에 지금 결혼을 못하면 앞으로 결혼을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저런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한참을 집에서 울면서 지냈어요. 뒤늦게 찾아온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그렇게도 나쁜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는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수십 장의 청첩장과 부모님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고 정말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지낸 지 일주일, 누군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 인간 엄마였어요. 정말 그 식구들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냥 돌려보낼 생각에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짜고짜 소리쳤는데요. 얘, 너 우리 아들하고 파혼한다고 했다면서?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도대체 무슨 짓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왜 파혼하는지도 모르고 찾아왔나 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저기 댁 아들한테 아이가 있다면서요. 애 있는 걸 숨긴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저 바쁘니까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이 있는 게 무슨 흠이라도 되니? 네 나이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무슨 20대 아가씨도 아니고 오히려 배 아프지 않고 고생도 없이 아들 하나 생기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니? 남들은 입양도 한다더라. 너는 사랑하는 사람 자식 하나 못 걷어 키우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같은 걸 누가 데리고 가니? 나이는 많아. 그렇다고 이쁘기라니. 완전 헝거잖아 헝거.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같은 거랑도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너도 후회 말고 여기서 적당히 하면 우리가 한 번은 봐주마. 그냥 저런 인간들이랑 싸우기도 싫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저를 무슨 헌 짐짝 취급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헌거요? 제가 무슨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결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교사예요. 결혼 따위 안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왜 숙이고 들어가? 내가 바른 말 제대로 해볼까? 당신 아들 뭐 볼 거 있어?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 다니지. 전세 구할 돈도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살았지. 결혼 준비할 때 당신 집에 해준 게 뭐 있어? 게다가 5살짜리 애까지 딸렸다니.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걱정이나 해.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전해. 어디 가서 자꾸 헛소리하고 다닌 것 같은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릴 거라 예상했던 건지 제 당당한 모습에 당황한 모습의 그 여자를 저도 밀어서 내쫓아버렸어요. 평생 누구한테 소리 한번 못 쳐보던 제가 속에 있던 말들을 다 내뱉고 나니 쌓인 울분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왜 이러고 살지 못했나 후회가 들더라니까요. 이 사람들도 저 같은 성격이면 쥐 죽은 듯 숨겨둔 아이 키우면서 그냥저냥 살 거라 생각했나 봐요. 파혼 후 저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학교 동료 등등 결혼 사실을 알린 지인들에게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파혼 소식을 알렸고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 미친 집안에 시집가는 걸 막아준 그녀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그분이 양육권을 찾을 수 있게 법원에서 증언도 하게 되었어요. 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애 보러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놈은 법정에서 그제서야 자기 핏줄이라며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그녀에게 양육권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제 마인드가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이란 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결혼 안 한 걸 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산 건지 느긋하게 생각하려고요. 언젠가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훌훌 털어버리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